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내용은요. 부부간 쌍방 폭행 사건 후에 이 법적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당신의 질문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그 질문자, 그러니까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하고 또 여기에 대한 송명호 변호사의 답변이 있네요. 맞아요. 먼저 당신 상황부터 좀 명확해 볼까요? 부부싸움 끝에 112 신고가 들어갔고 근데 이게 분명 쌍방 폭행인데도 배우자가 먼저 신고했다는 이유로 당신만 가해자처럼 조사를 받으시고 결국 약식 처분까지 받으셨어요. 아, 약식 처분이라 하면 보통 정식 재판 없이 서류로만 진행되는 좀 가벼운 처분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억울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배우자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고 싶으신데 혹시 내가 이미 처분을 받았으니까 추가 조사는 안 받아도 되는 건 아닌가? 이게 궁금하신 거고요. 네,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 송명호 변호사가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분이 참 의뢰인을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어떨 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한다고 알려져 있죠. 맞아요. 네이버 지시가인 답변으로도 유명하시고 네, 최근에는 그 유튜브 대신맨 채널 통해서 법률 정보도 쉽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그럼 그 송명호 변호사의 답변을 중심으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그럼 핵심을 좀 파고 들어보죠. 당신의 가장 큰 궁금증, 그러니까 배우자를 고소하면 내가 이미 받은 그 약식 처분 때문에 검찰 조사를 또 받게 되나 안 받게 되나 이 부분인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송명호 변호사의 설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면 당신이 배우자를 고소하는 것은 당신이 이전에 처분받은 그 사건과는 법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 같은 싸움에서 시작된 일인데도요. 그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다. 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는 고소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건 번호가 아예 새로 부여되고 절차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송명호 변호사는 당신이 이 새로운 고소 사건에서는 고소인이면서 동시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고인 조사.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까지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약식 처분이 이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뭐 면죄부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확실히 좀 다른 문제군요. 근데 쌍방 폭행인데 혼자만 처벌받은 것 같아서 억울하다는 당신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쵸. 송명호 변호사 역시 그 부분을 딱 짚고 있어요. 쌍방 폭행이라는 게 말 그대로 서로가 가해자이면서 또 피해자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각자의 폭행 행위가 그냥 별개의 범죄가 되는 거라서 사실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는 처벌 자체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 먼저 신고한 게 중요한 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당신도 피해자로서 상대방을 고소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게 바로 또 송명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아주 명쾌하죠?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고소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뭘 좀 준비하고 조심해야 할까요? 일단 송명호 변호사는 상해를 입증할 진단서, 그리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 자료들, 이런 걸 잘 준비해서 제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네, 증거가 중요하겠죠. 이 동시에 아주 현실적인 부분도 지적을 하는데요. 이게 중요해요. 바로 쌍방 폭행 사건은 결국에는 양쪽 모두 어떤 형태로든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아, 결국 둘 다 처벌 가능성이 높다. 야, 이 부분이 참 중요하게 다가오네요. 단순히 내 억울함만 풀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송명호 변호사, 이 사려 깊은 변호사께서는 법적 대응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가능성도 반드시 열어두고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조언합니다. 합의요? 네, 법대로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현실적인 접근이에요. 송명호 변호사 답변을 요약하면 이거죠. 고소는 당신 권리고 별개 사건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쌍방 처벌 가능성 높으니 합의도 꼭 생각해봐라. 네이버 지식인 답변으로 유명한 송명호 변호사다운 명쾌한 정리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부부간 쌍방 폭행 사건 이후에 고소 절차에 대한 당신의 궁금증을 송명호 변호사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핵심은 그거였죠. 배우자에 대한 당신의 고소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추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쌍방 폭행의 특성상 양측 모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합의를 포함해서 좀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일까요? 법적인 처벌이나 뭐 합의 이런 것과는 좀 별개로요. 이 상황에서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진짜 의미 있는 회복은 뭘까 하는 거죠. 아, 회복. 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뭐 관계를 회복하는 데든 아니면 정리하는 데든 더 도움이 될지,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것의 의미, 또 그 영향 같은 걸 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당신의 자료 덕분에 저희도 함께 탐구하면서 여러 의미 있는 지점들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